공무원 시험에서 영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업 할 때 보면 영어가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부담스럽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대학 때 토익, 탭스 공부하지만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요 그냥 이제 들고 다니는 장식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느낀 건데요. 보면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가 뭡니까? 중요하기도 하고요.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영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20대 초중반 사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공무원 학원들 몇 군데 다니는데요. 어떤 쪽에 많이 모이면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5만 따져도요. 영어 공부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교수님 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정말로 자신 없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언제 하냐면요. 첫 교시 다 끝나고요. 쫓아나옵니다. 쫓아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저요 옛날에는 왜 그랬까 했지만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못 알아듣을 분이 없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시험하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시간도 오래됐는데 열심히 했다는 분을 저는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작 단계에서는 실력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3인칭 단수 현재도 모르던 분이 영어의 기본 아닙니까? 이런 거요. 해지 가지고 저 질문 몇 번 받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니까 심각하게 저한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해지를 왜 써요? 해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확신하는데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뉴페이스 중에는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요. 분명히 해지가 뭐지?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제 때는 선행학습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간 게 1970년대니까 선행학습이 없고요. 학원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공표가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세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강남 가면 영어 유치원 다닙니다. 한 달에 200만 원짜리요. 보내고요. 사과, 애플을요. 이거 아프라고 발음한다고 부모가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걔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똑같습니다. 왜? 24시간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어 공부할 때만 공부를 하고 안 하기 때문에요. 근데요. 저렇게 해도요. 여러분들은 5개월, 6개월 정도 하면요. 거의 정상에 올라오더라고요. 단 열심히 했을 경우입니다. 열심히 했을 경우에 5개월, 6개월 정도 하면요.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옵니다. 자, 제가요. 가장 비근의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합격자요. 뭐 합격했냐면요. 소방지가 아니고요. 9급 지방직 기술직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기술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고요. 제가 구미의 KIC 학원이라는 데 나갑니다. 거기서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 제가요. 만난 게 언제 만났냐면요. 작년 7월 말인가 8월 초에 만났습니다. 만나갖고요. 첫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시스템은요. 여기하고 좀 틀려요. 대구는 대구 출신 학생들만 오지만요. 대구 인근에서 공무원 준비하기 위해서 다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원룸에 가보면요. 저도 원룸 하나 잘 만났어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요. 원룸에 가보면 여러분 같은 모습의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 뭡니까? 저 나오는 시간에 아니면 저보다 일찍요. 뭐가 내려가는 소리 보이면 이렇게 보면 전부 여러분 또래들이 가방 메고 나옵니다. 근데 구미는요. 인구가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냥 딱 정예화시킵니다. 2달마다 기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6월 말쯤 스타트 시작하면요. 계속 끝까지 진도서 갑니다. 만약에 11월, 12월에 오면요. 파이널 정리할 때 오면요. 처음 온 학생이 파이널 같이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상담하고 얘기를 하면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학생이 여러분들 모르는 학생이니까 제가 얘기해도 됩니다.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면요. 공고 출신입니다.
공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공고 출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남학생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2년 동안 직장 생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공장 생활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학생 같으면 그냥 거기서 100몇십만 원 버니까 100몇십만 원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20대 초반이 그거 갖고 살기에는 충분하니까 그냥 놀고 그렇게 살 겁니다. 이 학생은 심각하게 자기의 미래에 내 30대 어떻게 살까? 40대 어떻게 살까? 50대 내 인생의 말년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이 선택한 게요. 공무원 수업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7월 말인가 8월 초에 딱 들어왔는데 1교시 끝나자마자 쫓아나오더라고요. 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로 알파일 뿐이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자기 공고 출신이라 영어 공부한 적 없대요. 중학교 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공고를 선택했고 공고에서 시험 봐봤자 영어 시험 봐봤자 평소에 영어 공부 한 번 안 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영어 문제를 가르쳐준대요. 그래도 안 한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여기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요. 군대 갔다 오면 머리는 논리적이지만 그동안 알고 있던 거 많이 잊어버립니다. 군대 가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영어하고는요, 동떨어진 사람이죠. 근데 한여러분들 2, 3주를 저를 쫓아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저는 얘기했죠. 널 믿고 날 믿어라. 너는 가장 큰 특징 하나 가지고 있다. 네가 그동안 영어 공부 안 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 대단해서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영어는 불안하게 들어온다. 그리고 쩔쩔맨다 끝까지.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일단 암기해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암기해라. 그거 나하고 3개월 후에 한번 얘기하고 6개월 후에 한번 얘기하자. 딱 했습니다. 하니까 요점 앉아갖고요. 수업 한 2달 동안은 미칠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기본 이론반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문제 풀면서 들어가는 반이었거든요. 그냥 분사구문 설명하면 분사구문 1에서 이럽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바로 분사구문 문제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학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제가 이런 설득을 했어요. 네가 군대에 갔다 오고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게 영어 공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관련이 있다.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머리는 이미 논리화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내가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리고 6개월 만에 공부를 시켜갖고 중학생 정도만 해도요. 이 학생보다는 실력이 월등합니다. 걔들은 해주도 알고요. 단어도 꽤 알기 때문에 실력이 중학생이 더 월등합니다. 근데 난 이런 얘기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데리고 6개월 만에 자, 뭐 소방직 좋고 그러면 조금 올라가 보자. 9급 행정, 지방직, 일반 행정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영어를 가르칠 자신이 없다 나는. 걔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지만 너 같은 수준의 학생을 데리고 6개월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수준에 올라오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날 믿어라. 네 머리는 논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사회생활에 썼던 그 논리적인 머리, 대학생활도 사회생활입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그걸 대입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부하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 학생이 한 3개월 차부터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안 외워지는 단어. 그 학생이 처음에 단어 외울 때요. 본인이 아무리 뭐 여러분들 뭘 해도요. 하루에 50개 못 외웁니다. 하루에 50개 외우도요. 여러분들 3일만 지나면요. 5개 정도뿐이 기억 못합니다. 나머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그 학생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경험과 습관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이 미숙한 거지 경험이 없는 거지 머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밝아지더라고요.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저한테 질문 딱 가지고 하는데 혀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 쳐다봤습니다. 질문하는 거 보면서요. 네가? 역시 내 말이 맞았군. 놀라운 질문하더라고요. 예리한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FM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걔보다 영어 못하는 학생이 저한테 질문 뭐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간단한 문제를 걔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딱 앉아있는데 7월 왔으니까요. 1월, 2월 수업하는 데는요. 제가 수업하면서 뭐죠 하면 바로 답변합니다. 그래갖고요. 그 학생의 수업 기간이 12개월인가 10개월 반인가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2주 전에요. 2주 전에 구미에 수업 갔더니 뭐 멀리서 보니까 학생 하나가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어요. 걔예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대요.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는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학생이 구미 지역의 기수직을 여러분들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평균이 합격생이 63점이었어요. 기수직은 좀 낮아요. 근데 올해요. 올해 특징이 뭐냐면요. 일반 행정 기준으로 영어 시험 문제가 좀 쉬웠어요. 다른 과목도 좀 쉬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컷이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여러분들 82점까지 올라갔어요. 82점까지요. 그래서 걔가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뭐 얘기 안 하니까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나 봐요. 그 원장님하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갖고요. 그 형 머시라는 학생 얘기를 해봤더니 가채점 결과 평균 84가 나왔다. 84가 나왔다. 근데 작년 예를 들어서 63이니까 얘는 무조건 합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격이죠, 사실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82점 컷을 합격했습니다. 영어 몇 점 맞았냐니까 85 맞았대요. 10개월, 12개월 전에 해지 몰랐던 학생이요.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요. 수문제잖아요.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수방적 문제에 만약에 예를 들면 수방적 문제에 독해 문제 하나를 뽑아놓잖아요. 독해 문제 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에요. 수방적 문제 중에 중급 수준의 독해 문제 한 개, 수능에 중급 수준의 독해 문제 한 개를 딱 뽑아놓으면요. 수능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전체를 놓고 보면요. 문법 문제가 있고요. 어휘 문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공무원 시험은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수능과 다른 게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미리 수업 전에 말씀드리지만 공부 많이 하고 지식만 많이 들었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얘는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게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100분에 100개 푸는 게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시험이죠. 1분에 하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 중에 많이 실패합니다. 특히 혼자 독학하는 분들 중에요. 많은 실패가 적습니다. 처음에 공부했던 이것만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그냥 영어를 많이 알면 영어 점수가 높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혼자서요. 여러분들 인강 듣고 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동영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풀어봅니다. 풀어보는데요. 거의 다 자기 합리화로 풉니다. 시간 계산 안 합니다. 25분, 30분 정도에 풀어놓고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요, 점수가 85점 나오면 자기가 8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의 과락입니다. 시험장에 하는 긴박한 순간과, 그 다음에 1분에 한 문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수방적 문제 쉬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합격하고요. 올해 제가 이 학원에 온 지가 여러분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약간의 보강을 하고요. 정식으로 시간표 깐 게 1월 달부터 깔았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45일 쉬었습니다. 코로나요. 학원문 닫았죠. 대구니까요. 하고요. 그래서 수방적 시험이 3월 28일이어서요. 6월 13일로 올해 미뤄졌습니다. 미뤄져갖고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속출하더라고요. 하더니 어떤 학생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더만요. 여기 학생 아닙니다. 왜? 제가 여기는 가르친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요. 다른 지역 학생입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자기 합격하고 면접만 보면 된대요. 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요. 그냥 씁쓸하면서 재미도 있고요. 웃었어요. 교수님 시험 문제 보셨죠? 중학교 문제보다 쉽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딱 찾아봤어요. 무슨 도연이라는 남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요 칭찬을 해줬지만 속으로는 이런 짓을 마음먹고 먹었어요. 많이 컸네? 어느 나라 중학교 시험 문제가 그래? 왜요? 제가 걔 알거든요. 가르쳤으니까요. 왜요? 걔도 예과였어요. 이거 몰라갖고 절절매다가 시험 봐놓고 나서요 수방적 시험 100점 딱 맞으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중학교 시험 문제보다 쉬웠대요. 그래서 제가 승진대로 하면요. 야, 가서 시험지 가져와봐. 어느 나라 중학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고요. 그런 느낌을 자기는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제 올해 시험은 지나갔으니까 제가 이제 온통 신경 써야 될 것은요, 내년입니다. 올해 봤던 지방직, 국가직, 소방직, 여러분들 이런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요,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별의별 생각을요, 코로나 때문인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적었으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낮췄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숙제가 하나 던졌죠. 내년은 그러면서요, 제가 제 머릿속에 다 있지만 저걸 생각해봤습니다. 2016년 문제, 2016년 지방직, 국가직, 서울식, 소방직, 경찰직 문제를 봤고요. 2017년 봤고요. 2018년 봤고요. 그 다음에 2019년 4개년을 보고요. 올해 시험 문제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자꾸 드는 것은 뭐냐면요, 올해 같지는 않을 거다. 또 올해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2018년, 19년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버리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수험생들은 몇 년치의 여러분들 뭡니까? 기출문제를 보지만 그래도 그 전년도의 기출문제에 많이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요, 2018년, 19년보다 문제의 난이도를 더 높인다라면요, 그건 완전히 지옥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 공평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렬을 하든 간에요, 이게 과락을 당하지 않으면 어차피 상대평가입니다. 맞죠?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소방직 말고 제가 일반 행정 예를 들어볼게요. 지방직이요. 굉장히 공부 많이 잘하는 학생 중에요, 손해본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거죠. 그죠? 이런 학생이요, 4년 차, 5년 차요. 4년 차, 5년 차면 좀 더 이상하시죠? 이상하신데요, 어떤 직렬을 공무원 준비하시는 간에요,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1년 끝낸다. 1년에 합격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거를 봤어요. 재작년인가 한번 나왔어요. 누가 통계를 냈는지요. 그 합격생들, 공무원 시험 합격생을 기준으로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문항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당신의 수험 기간은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문을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요, 소방직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 본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6개월이요. 쉽게 얘기하면요, 약 2년 공부한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학생이 지방직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저는 생각합니다. 26개월이라면요, 이 중에 1년 만에 아니면 10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만에 합격한 학생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3년, 4년, 5년 차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26개월이 나오겠죠. 근데 공무원 시작 준비하면서 누가 나는 4년 동안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하지만 이 공무원 시험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작하신 분들요,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한 서너 달 된 분들도요,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요, 한 2달, 3달, 4달 정도 공부해서 거기서 결정납니다. 일단 거기서요, 그냥 방향을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향을요. 근데 이 공부요, 한 6개월 하면요, 마약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4년, 5년 합니다. 제가 올해 시험에 가장 안타까운 학생이 하나 있어요. 나이 32이에요. 남학생이에요. 영어요, 약간 농도 안 보태갖고요, 저보다 더 잘해요. 공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문법 공부 아니고 독해 있잖아요. 독해 지문이요. 그 독해 지문 하나하나를요, 다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앉아있는 애예요. 혼자서 공부할 때요. 그리고 그거 분석하다가, 우리가 독해 문제는 문법 문제하고는 달라요. 독해는 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문법 문제는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문법 문제예요. 이거요. 미국인은 그렇게 안 써요. 섞어 써요. 근데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그것만 써야 한다고 얘기해요. 자, 룰이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야죠. 근데 그것까지 다 분석하더라고요. 끝까지요. 하고. 그래서 올해 영어 시험 쉬었길래 저는 둘 중에 하나 생각했어요. 다 맞지 않았으면 불안했어요. 근데 불안한 게 맞았어요. 75점 맞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유는 알아요.
근데 답변 이렇게 하더만요. 어떻게 답변하냐면요. 문제를 푸는데 문법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더라. 리그레트 다음에 to 부정사 쓰냐, ing 쓰냐, be used to ing. 정말로 기본만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대요. 왜? 모의고사 말고요. 이미 벌써 여러분들 공시장 가갖고요. 3번의 시험을 봤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영어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쉽든 어렵든 한 문제에 동화돼서 계속적으로 한 문제를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본인이 수험생이 난이도를 판단해요? 근데 얘는 판단하고 간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라는 판단을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뭡니까? 실수가 여러분들 계속 나온 거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시험은 약간의 운이라는 게 있다고 작용을 해요. 그 학생요. 1년차 지나고 2년차에 저를 만났는데요. 2년차 때 같이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문법 타임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학생이니까 불렀어요. 야, 너 왜 독해 타임 안 들어와? 왜 독해 특강에 안 들어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요. 갑자기 문법이 안 돼요. 그거는 미리 알고 계십시오. 시험을 한 2달에서 3달 앞두면요. 갑자기 알고 있던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은 자기가 독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문법과 어휘만 드립다 쳐버렸어요. 문법과 어휘만요. 근데요. 그 해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문법과 어휘는 쉽게 나오고요. 독해가 더럽게 어렵게 나왔어요. 무슨 우생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말로 봐도 이해 안 될 그런 문제들이 나와버렸어요. 하고요. 독해 6개 틀렸더라고요. 그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만요. 교수님 얘기 들을걸요. 제가 마지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다. 독해 끝까지 붙잡고 가라. 독해가 절반이 넘는데 그거 잡아야 되는데 문법 아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라 했는데 얘가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이거요. 교수님 말씀 들을걸요. 그 다음부터요. 독해 또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3년차 시험이 됐어요. 워낙 잘하니까 멘탈만 강하면 저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년차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또 시험을 봤는데 거의 3년 공부해놓고 걔가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요. 행정법이에요. 근데 행정법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얘는 영어가 자신 있으니까 어떻게 풀었냐면요.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푸는 작전을 썼어요. 다른 과목 다 풀고 영어에 적당한 시간을 남겨갖고 영어를 다 풀자. 근데 2번이나 시험을 본 3년차 학생이요. 어떻게 했냐면 시험 볼 때 행정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거 다 풀고요. 딱 시간 봤더니 12분 남았더래요. 영어 풀 시간이요. 걔가 저는 아니잖아요. 12분을 어떻게 풀어요? 또 풀다가요. 독해 5개인가 6개를 찍어버렸대요. 근데 운도 정말 없죠. 단 1개도 안 맞았어요. 또 불합격이야. 그래서 올해 또 공부 시작해서 올해 또 공부할 때 제가 그랬어요. 3년 차부터요. 수업 들어왔길래 나가라 그랬어요. 너 2년 나한테 들었잖아. 1년 6개월 들었잖아. 나가서 공부해. 공부하고 다만 네가 중간에 파이널 때 3개월 앞두고 만약에 영어에 감이 떨어진다 그럴 때 1~2달만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너하고 나하고 오래 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한테 문자 보내. 질문 모아서. 그럼 내가 어떤 시간을 내서든지 질문을 받아줄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이요. 책 3권을 가져와서요. 다 쳐보는 다음에 저한테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올해요. 한 3월, 4월쯤에 질문하는데 모아갖고 저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독해 문제 안에는 문법을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는 문법적으로 안 되는데 왜 이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한 보름 정도 영어 놓고 영어 공부할 시간에 산책하고 영화나 봐라. 나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시험 잘 보려면. 왜냐하면요. 4년차가 되니까 얘가 노이로저식으로요. 미치는 거예요. 정말로 요만한 꼬투머리 하나라도요.
다 완벽하게 잡고 가서 완벽하게 합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시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쪼으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쪼아야죠. 머리가 경직되면 공부도 안 되고 시험 문제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놀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공부하려면 놀아라. 이게 지금 왜 중요한데? 이걸 왜 그렇게 따지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불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내 얘기 잘 들어봐라. 지금 너한테는 영어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너 지금 4년 가까이 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너 내가 질문했을 때 모르는 거 없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고요. 완벽을 기했는데 75점 맞았습니다. 이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으로 저는 그거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시험 문제가 쉬웠는데 어떻게 75점 맞습니까? 근데요. 걔만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요. 여러분들 꽤 여러 번 뵀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다가도 외골수예요. 이 시험은 누군가가 충고해주면요. 특히요. 교단에 있는 분들이 한국사하고 뭐든 충고해주면요. 그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요. 내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약점을 빨리빨리 찾아갖고 보완해갖고 시험 보는 게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근데 자기 고집만 부려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수업 시작하겠지만요. 내년에 시험 보시기 전까지,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머릿속은 항상 이겁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겸손하게 가야 돼. 부족해. 어떤 특정 과목을요. 아무리 잘할지라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작년에 시험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거의 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게요. 여러분들 거의 시험 안 본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요. 분필 잡은 지 29년이에요. 제 얘기 들으셔야죠. 저 29년 동안 분필 잡았는데요. 그거요. 그러니까 자기를 경직시키면 안 됩니다. 경직시키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지금은 정말로 못 알아듣고 힘들지만 내가 앞으로 5개월, 6개월 지나서 열심히 하면 분명히 나는 정상에 올라. 안 오르면 앞에서 얘기한 저놈을 가만 안 둘 거야. 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십시오. 제 얘기 맞을 겁니다. 어떤 특정의 작은 모집단의 여러분들 선배들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선배들이요. 굉장히 많은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는 수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요. 공무원 수업입니다. 이거요. 다른 수업도 의뢰들어오면 합니다. 탭스 하라 그러면 합니다. 다만 제 마음에 드는 학원이어야 되고요. 마음이 드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바쁘기 때문에요. 제가 월화수목 금금을 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요. 도시를 4개, 5개 다닙니다. 집은 서울인데요. 거의 옛날 얘기하면 장돌배기에서 삽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짤 때요. 공무원 학원하고 다른 학원에 들어오면요. 저는 공무원 학원을 1위 잡습니다. 왜요? 이 수업 정말로 짜릿하고 재밌거든요. 영어 정말로 하지도 모르는 분이 공무원 시험 어려운데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남아도는 거 보면요. 정말로 환장할 정도로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니다. 여러분들 성인이니까요.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학원이요. 강의했을 때 금전적으로 그렇게 재미가 있는 학원 아닙니다. 뭐요? 이 학원은 뭡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갖고는요. 별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사이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학원비와 공무원 학원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학원에 강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에서 강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는 아니죠. 그죠? 영어 선생님이 제일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데가요. 어디냐면요. 재수종합반입니다. 대형 재수종합반이요.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법니다. 그래서 저도요. 1년에 한 군데 정도는 재종반을 걸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제 생활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 수업은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이제 돈만 바라보고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거는 30대, 40대에 하던 거고요. 저도 이제 항상 오늘도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분필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까? 과목이 한국사도 아니고 영어인데
내 목소리의 기력이 떨어지고, 자, 칠판에 필기하는데, 영어는 필기할 거 많은데, 그게 힘에 붙이면 나는 바로 이거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한 2년 전에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인생 세대와 제 세대는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영리해요. 저는 옛날부터 주입받은 게 뭐냐면요. 항상 석세스예요. 요만했을 때부터 애들한테 주입시켜요. 너 커서 뭐 될래 하면요. 어른들이 주입시켜요. 대통령. 요즘 요만한 애들한테 너 뭐 될래 하면 대통령이라고 대답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연예인이요. 댄서요. 가수요. 뭐 의사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저 또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금이에요. 토일을 놀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5, 6년 달리다 보니까 너무 지쳐갖고요. 이제 55세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영어 수업은 재능 기부하고 동해 가서 뭐 필요한데 재능 기부하고 난 내 생활 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정말로요 55세 되던 해에 2년 전에 수업을 확 줄여버렸어요. 한 이틀만 하고요. 5일을 수업을 안 하는 시간표를 잡았어요. 와, 한 일주일 너무나 좋더만요. 일주일에 5일을 놀아? 너무나 좋더만요. 하지만 2주가 넘어가니까 몸에 이상이 와요. 컨디션도 안 좋고요. 몸도 아프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또 수업을 잡다 보니까 또 월화수목 금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포기했어요. 그냥 내가 내 능력이 될 동안 이 수업이, 오늘 제가 하는 이 수업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자. 그리고 내가 힘에 부족치면 그때 분필 놓자 라는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말씀드린 것은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구체적인 얘기 좀 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중딩 고등이 아니고 이미 뭘 하셨든 간에 대학 생활을 1학년을 다녔든 뭘 했든 알바를 했든 간에요, 여러분들 머리는요 고등학생 머리하고 틀립니다. 논리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를 공무원 시험 공부에 대입하십시오.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앞으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대입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을 또 말씀하시죠.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라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한 개 외워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외웠던 것과 다르게 외워야 되고요, 속도도 달라야 되고요, 집중력도 달라야 됩니다. 한국사 공부를 해도요, 방법론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공부가 가장 이상적일까, 뭘까 생각하시면서요, 끝없이 고민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 성적 나올 겁니다. 최고 성적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다 보여줬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영어 잘하는 분이 들어와서요, 여러분들 뭡니까? 영어를 잘해서 합격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 실력은 공무원 시험을 마음먹었을 때 그 순간부터요, 영어 실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독해 조금 잘한다고요? 단어 조금 더 한다고요? 시험쯤 다가가면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이 9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4개월 남았고요. 4개월 남았고요. 내년에 1월, 2월, 3월까지 하면요, 소방직 7개월 남았습니다. 맞죠?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직, 그 다음에 국가직 시험 응시하는 분은요, 9개월 반 남았습니다. 저는 할만하다고 봅니다. 할만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요, 그렇게 합격한 분들이 보여주니까요. 정말로 미친 듯이 열심히 한 경우에요, 저 많이 봤어요. 영어 점수가 가장 고득점 하는 게요, 첫 시험이에요. 1년차 시험이요. 그때 가장 고득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이렇잖아요. 3년을 공부한 영어 공부를 한 학생과 1년을 영어 공부한 학생 중에 보면 우리가 무식하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1년 공부한 학생보다 2배를 더 했으니까, 2배가 3배를 더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50점 나오면 얘는 150점 나와야 되는 게 무식한 이론 아닙니까? 자, 무식한 이론 뺄게요. 무조건 3년 공부한 학생이 더 나와야 되죠, 점수가요. 근데
제 느낌은 그래요. 만약에 모든 학생, 그러니까 올해 시험, 내년에 시험 보는 모든 3년차 학생의 평균과 1년차 학생의 평균을 따지면요, 3년차가 높은 것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합격생들 중에요, 상당수는요, 1년차 학생들이 고득점합니다. 왜 3년차보다 1년차가요, 불명해요. 1년차의 평균적인 영어 실력은요, 영어 실력은 분명히 3년차보다 약해요. 그랬을 뿐이 없잖아요. 공부의 기간이 있는데요. 근데요, 고득점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을 따지면요, 1년차가 훨씬 높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저는 영어 공부에요, 많은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같은 비슷한 집단에서 내가 보면 이쪽 집단, 3년차 집단이 영어 훨씬 잘해. 1년차는 지금 잘한다고 하지만 기본기도 부족하면서 뭔가 좀 어색해라고 판단하는데 얘들이 고득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험 볼 때의 태도요. 3년차 학생들은요, 판단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합격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시험의 난이도도 판단하고 그런 거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1년차는요, 이렇게 봅니다. 합격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지만 1년차는 질러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 안 하고, 제가 얘기한다는 포기하고 질르는 거 말고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상태에서 질릴 수 있습니다. 아직 뭐 10개월 했는데 안 되면 한 번 더 하지 뭐. 그리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고득점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눈이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든 시험 당일날 시험이든 간에요, 자기한테 어떤 압박감, 긴장과 압박감은 틀립니다. 압박감을 주면요, 무조건 망합니다. 공부할 때도요. 그 부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영어 공부에 대한 조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지금 소중학제 시험이든 뭐 지방직 행정시험이든 간에요, 저는요, 무조건 내년 시험은 올해보다 많이 어려울 거라고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쉬어버리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 뭡니까? 장수생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공무원 시험 3년 공부하신 분요, 없잖아요. 고득점 가능할 겁니다. 하고요, 만약에 진짜로 어렵게 나와버리면요, 선방할 겁니다.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그렇다고 수업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다도 꼼꼼하게 강의하고, 보다도 잔소리하고, 보다도 단어 더 외우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칠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4가지의 파트가 나눠집니다. 보통 보면요, 어법, 문법이죠. 근데 문법이란 용어와 어법이란 용어는 좀 틀립니다. 문법은 수동태 한 개만 공부하면 문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래요. 공무원 시험은 정확히 얘기하면 만약에 1, 2, 3, 4 이래 갖고요, 밑줄형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을 읽고 밑을 친 부분 중에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1번에 만약에 수동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1번 문제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 전체는요, 어법이에요. 왜? 영어에서 한 문제 하나의 문법이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요, 4개, 5개, 6개, 7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어법이 되는 거죠. 자, 어법 문제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어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독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시험에 소방하고 다 여러분들 합쳐서 제가 얘기해 보고요. 부분을 할 거는 구분해 볼게요. 어법과 어휘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 시험 문제보다는, 과거 시험 문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옛날 시험 문제에 비해서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어휘 시험 문제는 단어를 딱 보잖아요. 단어를 딱 봤을 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아니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싫어도요, 영어 공부를 기본적으로 6년은 받아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요. 거기서 그래도 자기가 포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요, 단어를 딱 봤을 때 세상에 이런 영어 단어가 있었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런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하고요, 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법과 어휘는요, 여러분들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2010년까지 어렵게 나오다가 2011년부터 쉬워졌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쉬워지니까 이때 공부한 학생들은 쉽다고 생각하고 고득점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잔머리 쓰는 학생들, 이상한 생각하는 학생들, 아니야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런 학생들은 박살나겠죠. 그죠? 2012년, 13년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학생들이 어법과 어휘 공부를요 덜 해요. 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문제의 난이도는 떨어졌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적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수험생이 체감하는 느낌과 요즘 수험생이 체감하는 느낌은요 똑같이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자, 일단 요 두 가지부터 설명할게요. 어법 문제는요, 문법 문제는요 두 가지의 흐름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두 가지의 흐름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법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게 합쳐져서 어법이 되고, 두 번째는요 지엽적인 어법 문제가 나와요. 지엽적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암기가 필요해요. 왜 해야 돼요? 전치사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지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나오니까요 사람 미칠 것 같았어요. 명사가 나오면요, 명사에 어를 붙이느냐 덜을 붙이느냐 이따위 문제가 나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거나 붙이면 어때요?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거나 붙이면 어때요? 언어는 말을 통하는 건데요, 근데 덜을 써야 되는데 썼다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전치사 인 쓰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오브 썼다고 틀리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가끔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요즘은 지향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요, 소방직 시험에서는요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주로 나와요. 80, 90%가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방직 국가직 문제에서는요, 지방직 국가직은요 문법 문제가 4개 나오잖아요. 어법 문제가요. 그 4개 중에요 2문제가 글의 흐름과 관련돼요.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요 3문제까지 글의 흐름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얘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얘 중심의 공부에서 지엽적인 것을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암기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글의 흐름과 관련된 것은 뭐 수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딴 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의 이치라는 거예요. 주어의 단복수에 따라서 동사의 단복수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요, 준동사, 정동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요, 관계사, 접사관계예요. 이 세 가지가 영어에서는 글의 흐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게 요즘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수험생들한테는 유리하죠. 자, 어휘 문제요. 옛날 어휘부터 수준은 좀 떨어졌어요. 어휘 문제는 딴 거 없습니다. 자, 어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독해를 하기 위한 어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진짜 어휘를 위한 어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외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뭘 외워야 되냐면요, 지금 영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영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조건 독해를 위한 기본 단어를 외우셔야 될 겁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어휘는요, 제가 지금 아직도 3시 반부터 시작하는 단과 특강, 문법 특강하고요, 독해 특강에서 아직 이거는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건드릴 겁니다. 얘는요 가장 중요한 게요 기출 어휘예요. 저 모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요. 시중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구급시험 위한 단어장,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단어장이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그 단어장을요 저 서점에 가끔 가거든요. 책이 어떠나 보려고요. 근데 공무원 시험 책은요 참 잘 안 나와요.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고요,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단어장을 봐요. 그래서 이 단어? 우리가 소방직 준비하는데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할 정도의 단어장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두꺼운 거요 다 외워주시면 좋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요. 자,
독해를 위한 기본 단어요. 기본 단어 외워놓고요. 이제 독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뭡니까? 단어를 더 쌓는 거죠. 그거요. 요 기본 단어는 뭐 지금 저번 달에 뭡니까? 오셔갖고 들은 분은 제가 저번 드렸고요. 만약에 못 받은 분은요. 이따가 제가 복사해서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거요. 아직 이 단어는 여러분들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드리면 기본 단어 빨리 외워놓으시고요. 기초 단어는 딱 그걸요. FM으로 자기의 뭡니까? 단어 교과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교과서 위에 새로 나온 단어들 거기 합쳐갖고요. 단어장 하나는 저걸로 끝낸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생활영어요. 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 2문제 나오고요. 소방직에서 1문제 나옵니다. 1문제 나오는데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초보 때는요. 생활영어였고요. 따로 빼갖고 강의를 해봤어요. 근데 전혀 할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법과 어휘와 독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저거는 그냥 따라와서 맞히는 문제예요. 지금은 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요. 독해요. 자, 제가 퍼센티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50%요. 하나는 75%입니다. 자, 올해는 이게 보통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가 독해 문제가 10문제 50%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자, 구급 지방직 같은 경우에 제가 더 쉬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10문제 나와야 될 독해 문제가 9개 나왔습니다. 지방직 문제는 독해 문제문이 길기 때문에요. 한 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요. 문제 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2분 정도 많으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쉬웠다는 겁니다. 소방직요. 15문제 15%를 차지합니다. 저는 제 양심에 걸고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독해입니다. 독해만 되면요. 막말로 소방직 문제를 푸는데 독해 문제만 다 맞으면 75% 아닙니까? 75점 아닙니까? 거기에 생활영어 맞힐 거니까 80점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여러분들 20점이 어법 문제 2개, 어휘 문제 보통 2개 갖고요. 그게 20점을 형성하잖아요. 근데 독해 문제를 만약에 15개나 14개 정도 맞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면 절대로 어법과 어휘 문제 4개를 다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독해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합니다. 왜요? 영어 강의는 문법이 훨씬 편합니다. 강의할 게 맞습니다. 독해는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요, 지루어 죽습니다. 그죠? 보통의 경험 없는 영어 선생님들이 강의 이렇게 합니다. 독해 문제 딱 나오면 위에부터 쫙 읽다가 이런 내용이니까 정답이 이거야 이렇게 강의합니다. 아, 이런 내용인지 알면 다 풀죠? 이런 내용인지 몰랐을 때 푸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인지 몰랐을 때 푸는 걸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출제자가 10문제나 15문제를 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낼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난이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소방직 문제 15개를 내면요. 15개 중에 5문제, 6문제는 야, 얘다 먹어라. 니들 다 먹어. 다 가져. 그거는 내가 소방 공무원 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문제죠. 실수 안 하는 문제죠. 그죠? 중급 5문제는요. 야, 시험이 만만한 게 아니야. 너 지금 2달 공부하고 이 시험 본다고? 가서 공부해. 이 문제가 나머지 중간 5개입니다. 나머지 5개가 뭡니까? 얘들아, 이거 맞춰봐. 맞춰주면 내가 소방공무원 시켜줄게. 최고 난이도 문제죠. 그 문제 중에 상당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하지만 정답을 내야 돼요. 그거 연습하는 게 독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크게는 2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근데 어느 게 더 옳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해요. 저는 제 방법이 있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독해는, 영어는 뭡니까? 잡스러운 스킬, 기술 쓰려고 하지 말고 해석을 쉬운 문장부터 하나하나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갖고 점점 어려운 문장을 해석해갖고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왜 지문을 다 읽는데?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지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는데 왜 다 읽어야 되는데? 지문의 특정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공무원 시험은 오지선다형이 아니고 사지선다형이니까 그러니까 특정 부분 가지고 정답 내는데 전혀 시장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룰은 뭐냐면요. 1분이에요. 푸는데요.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분 동안 그 지문을 읽는 것조차 못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소방직을 하시든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한 6, 7개월 그 다음에 9개월 반 이 정도 남았잖아요. 공부하시든 간에요. 만약에 한 10개월쯤 공부하시라고 합시다. 나는 소방직 공부하는데 나는 지방직 공부하는데 내가 10개월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몇 과목 해야 됩니까? 5과목이요. 맞죠? 그러면 10개월 동안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합격하려면 한 과목을 몇 달에 끝내야 됩니까? 2달이에요. 소방학 개론 2달에 끝내야 되고 한국사 2달에 끝내야 되고 영어도 2달에 끝내야 됩니다. 이 2달은요. 다른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영어 공부만 했을 때 2달에 끝내야 됩니다. 과연요. 다른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요. 영어 공부를 공부했을 때 2달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밤을 새고 공부해도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합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5과목 중에 3과목, 4과목을 매일 가침이니까 2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5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끝나는 효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 시험 룰이 이렇게 공부하라면 여러분들 감시하면서 야, 너 지금부터 2달 동안은 한국사만 공부해. 다른 거 공부하면 넌 불합격이야. 한국사 끝났어?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 영어만 공부해. 그래갖고 2달 공부했어요. 공무원 시험 보면 합격할 인간 한 개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룰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룰을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투자해갖고요. 3시간, 4시간 투자 힘듭니다. 왜요? 끝까지 수업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 3시간 활용하는 게 보통 성실한 사람 아니면요. 왜?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한들 소방직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2세 문제예요. 지방직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2세 문제 딱 주면요. 지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느낌도 안 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나 공무원 만들어주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고요. 그거 공부하는 연습해야 되죠. 그거 공부하는 연습이요. 이거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타 지역에서 만약에 강의를 하면요. 문법과 독해를 강의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거든요. 어떤 영어 가리키는 분이 문법과 독해를 공부를 했을 때는요. 문법에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립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문법을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 같고 새로운 거 같고 하잖아요. 근데 제 수업은 독해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독해가요. 문제 빨리 푸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푸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푸는데 독해가 더 많이 들어와요. 물론 아직 세종에서는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을 못 내려요. 제가 기껏 강의해봤자 지금 9월이니까 빼면 한 7개월 강의했나요? 한 7개월 아니고 9월 초니까요. 한 6개월 정도 강의했죠. 무슨 얘기냐면 독해는 푸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어떤 분은 저한테 공격할 수 있어요. 영어를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 나도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이런 제안을 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은 특정 기간에서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야지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방법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년 만에, 지금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9개월 만에 합격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1교시는 지금 이 얘기를 끝내버릴 거고요. 2교시부터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2교시의 수업이요. 정말로 내가 알아듣기 너무 힘들다. 나는 영어가 부족해서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분은요. 시간 줄여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 시작이거든요. 오후에 하는 수업이 있어요. 3시 반부터 6시까지요. 문법 단과 특강을 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설명의 각도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7시부터요. 아니죠. 6시 40분부터요. 그 다음에 9시 반까지 약 3시간 동안
독해 특강이 있어요. 자기가 체력이 좀 여러분들 된다라면요, 같이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들 저는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들으면 제가 무슨 금전적으로 더 낫다, 별로 나은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여기는 공무원 학원이니까 무슨 패스 티켓 있잖아요. 그죠? 뭐 소방대 학생은 대부분이 그걸로 끝낸다고 얘기하더만요. 그러면 어느 수업이라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력이 되고 내가 빨리 합격할 의지가 있다라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화요일날 이렇게 되겠죠. 화요일날 거의 11시간 반을 저하고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11시간 반 정도 체력 되잖아요. 앉아서 수업 듣는 거 되잖아요. 11시간 반 동안 소리 지르는 인간도 있는데요. 나이 50 넘어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기간 줄이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요,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무슨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과 틀려요.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좌충우돌식 공부요. 앞으로 약 2개월, 3개월 동안 좌충우돌 공부요. 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삼킨다. 다 삼킨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조건 공부해서 다 삼켜버린다. 그러면 정리는 나중에 파인할 때 하면 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이 파인할 때 어차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 전까지 뭘 해야 되냐면요, 좌충우돌식으로 뭐든지 다 삼킨다. 영어 단어 뭐든지 다 삼킨다. 이 자세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의 비중은요, 처음은 이랬을 뿐이 없어요.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는요, 일단 어법 중심으로 가실 분이 없어요. 저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이제 동시에 생활영어 빼고는 동시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독해 문제를 보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더 공부 안 해도 충분히 풀어나가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합니다. 자, 충분히 푸는 게 아니고 1분 안에 풀라고요. 1분 안에 푸는 연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식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지만 공무원 시험의 법칙 1분에 하나는 법칙이요. 이거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저 합격했어요. 뭐 했다 하면요, 저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몇 점이니? 이왕 합격한 거지만 85로 했는지 90으로 했는지 100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게 딱 이겁니다. 몇 분 걸렸니? 근데 제가 수업할 때요, 워낙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 학생이 의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와요. 대략 교수님 몇 분 걸렸어요? 자,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이요, 20분 내로 풀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있더라고요. 올해는 영어를 20분 안에 풀었습니다 하는 분들이요, 꽤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난이도가 떨어졌잖아요. 난이도가요. 우리가 어휘 문제든 문법 문제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1분 만에 푼다는 게 거의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20분 안에 풀었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평균 걸리는 시간이 뭐냐면요, 약 22분에서 25분 사이입니다. 그럼 뭐 25분에 풀었다고 칩시다. 25분에 풀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과목에서요, 1분 15초씩 뺏어와야 돼요. 그죠?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1분 15초 하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1분 15초면요, 다른 문제, 한 문제 이상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다른 과목에서 한 문제 이상을 못 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과목에서 1분 15초씩 뺏어와야지 25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파이널 되면 항상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직 같으면요, 소방직은 좀 달라요. 생활영어 어휘 어법 문제가 10문제니까 이 10문제를 8분에 푸는 연습해라. 나머지 10문제가 독해 문제니까 이 문제를 13분에 푸는 연습을 해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21분이 됩니다. 맞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왜요? 더 빨리 푸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없고요, 여기서 플러스 최대 4분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막 여러분들 정답률이 약간 떨어져도요, 막 들어오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다가 정말로 긴박한 22분을 쓰다가요, 딱 2분만 더 주잖아요, 상당히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는 1, 2분이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험에서 1분, 2분은요 정말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유를 좀 갖고 가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어법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어휘는 일단 독해 기본 어휘부터 외우면서 독해를 빨리 친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어가, 기본 단어, 독해의 흐름과 관련된 단어를 모르면 제가 아무리 독해 수업해도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부터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고요. 이거부터 여러분들 저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할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기본 단계를 설명할 겁니다. 영어의 딱 기초를 설명할 겁니다. 이것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공부를 병행해 나가는데 처음에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처음에는 독해입니다. 독해 신경을 좀 쓰고요. 처음 이런 거죠. 갈게요. 어법을 많이 공부하지만 독해를 신경 쓴다. 가다 보면 어법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판단이 오면 그때부터는 독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시험이 다가올 때 어법 어휘하고요, 독해하고요, 6대 4로 투자한다. 제가 아는 합격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분이 절대로 독해에 6 투자하지 않습니다. 6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저번 달에 저하고 보니까 저한테 준비 한 달 정도죠. 그러니까 저하고 기본 인원반을 몇 번 들은 학생도 계시고요. 오늘 뉴페이스도 많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소방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전자에 소방이라면 보통 3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3월 말 4월 초에 있으니까 남은 기간이요, 여러분들 약 7개월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나 해지 몰라. 7개월 힘들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방직 국가직 마찬가지고요.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2021년이 나의 마지막 공무원 시험이다. 다시요. 2021년이 나의 마지막 공무원 시험이다. 나 2021년만 시험 보고 안 봐.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불합격하면요. 시험 끝난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지금 판단하지 말고요. 그죠? 그럼 만약에 불합격이 돼요. 아마 거의 커트라인 부근에서 불합격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 보장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요. 7개월? 나 국어도 못하고 한국사도 못하고 소막 개론도 힘들고 다 힘든데 내가 어떻게 7개월 만에 공부해? 일단 열심히 경험 삼아 공부해 보고 안 되면 내후년 노리자 이렇게 공부하면요. 내년에 합격선 근처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영어는 거의 다 40점에서 45점 사이 아니면 관악일 거고요. 다른 과목도 합쳐갖고요. 점수는 얼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요. 합격 보장 못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요. 내년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단기간에 합격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강의하는 데 힘이 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입장 내보십시오. 열심히 가르쳤는데 짧은 기간에 합격 딱 해보십시오. 정말로 짜릿합니다. 정말로요. 나라가 있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2021년이 내 공무원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미친 듯이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어떤 위안이나 쓸데없는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방직 7개월, 지방직, 국가직 9개월 반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약 2년이 합격성의 평균이 2년이잖아요. 그건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평균보다 좀 더 열심히 한다면 나는 분명히 2년이 아니고 1년 안 되는 기간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요. 또 하나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영어 얘기 수업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암기하세요. 언제요? 오늘 저녁에 바로요. 내일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 수업에는요. 웬만하면 예습 필요 없습니다. 제 수업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잔인한 복습, 잔인한 피드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0분만 쉬었다가요. 이쪽부터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거요.